자, 한반도의 퇴적 지형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퇴적암들이 분포하는 곳, 현재 유명한 곳들을 좀 제시했었지.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해보면 셰일과 사암 같은 경우에 고성과 해남, 여기 중생대 때 퇴적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는 공룡 발자국이 많다 그랬어. 자, 그 말은 바로 호수나 호수 주변 같은 육성기원, 육성층이었습니다. 육지에서 만들어진 것, 공룡과 새 발자국 화석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자, 여감은 자갈까지 포함된 것, 대표적인 게 마이산 그랬습니다. 여기 역시 중생대 때 호수에서 만들어진 것. 여기는 자, 기존에 있던 여감에서 자갈이 빠져나가면서 그곳에 풍화 침식이 집중되면서 움푹 패여 있는 구조인 타포니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타포니는 우리가 뭐 벌집 모양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 자, 석회암. 자, 석회암은 강원도나 또는 충북이나 또는 경북, 뭐 충북과 경북 중에서 다 강원도에 인접해 있는 지역들이어서 석회암들이 있는 곳인데, 자, 이곳은 모두 다 고생 내 바다에서 형성된 겁니다. 석회암은 바다야. 원래 바다에 녹아있던 애들이 침전돼서 가라앉아서 된 거지. 화학적 퇴적암. 자, 삼엽충과 완종류 같은 고생대 생물들의 화석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은회암. 이건 화산 분출, 화산재가 쌓인 거 있지. 제주도 수월봉이 유명하고, 역시 우리나라의 화산 분출은 모두 다 신생대였다. 화산 분출이라는 것이고 층리가 자발되어 있다. 기타 내용으로 시화호 내용을 했었는데, 자, 시화호는 여감 사암이 많고 역시 이것도 중생대 때 그리고 호수 주변에서 만들어진 것. 자, 그리고 공룡알과 공룡뼈가 많다 그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초 발견된 애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전북부안 격포리 해안은 자, 이게 채석강, 적벽강 모두 다 해안 절벽이죠. 절벽인데 자, 여기는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암석이 존재한다 그랬어. 자, 다양한 암석들은 퇴적암, 변성암, 화성암 모두 다 나타나고 그 중에 퇴적암이 특히 많고 퇴적 지형들이 많고 이것들이 여러가지 지각 변동에서 단층도 있고 습곡도 있고 여러가지 지질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질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지. 자, 문제 하나 풀어볼게. 자, 지난번에 몇 문제는 풀어봤었는데 자, 간단하게 다 보도록 할게. 2번. 자, 퇴적암 형성 과정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과정은 정확히 말하면 퇴적암의 형성 과정 중에서도 속성작용을 말하겠지? 자, 갑니다. 간화 과정에서 공극이 감소. 자, 압축이 되게 되면, 다져짐이 되게 되면, 다짐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질 거니까 공극이 감소하는 거지. 자, 그리고 나다 과정에서 밀도가 증가한다. 지금 나다 그림을 비교해보면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진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교결. 교결이라는 것은 입자 사이에 교결 물질이 침전돼서 생기는 거지. 그 빈 공간에 입자를 넣어주는 거니까 당연히 밀도는 증가되겠죠. 참고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지. 외형적인 부피는 그대로인데 사이사이 빈 부분에 다시 입자를 더 넣어줬기 때문에 더 채워졌기 때문에 질량은 증가되겠죠. 그럼 당연히 밀도도 증가되겠지. 그래서 현재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도 있고 교결 물질이 채워지는 것도 있고 두 가지 때문에 밀도가 증가된다. 자, 가나다 과정 속성작용 맞지? 자, 5번 넘어갈게. 자, 시작합니다. 자, 3번. 자, 역시 마찬가지 퇴적암 되는 속성작용 나타내고 있는 건데, 자, 지금 보게 되면 밀도가 커진다. 맞죠? 입자 사이 거리가 공극이 줄어들고 입자 사이 물질이 채워질 거기 때문에 밀도 커진 거 맞고. 자, 공극률이 증가한다. 자, 공극률이라는 것은, 자, 쓸게. 이건 전체 토양의 부피분의 그 토양 내에서 공극이 차지하는 정도야. 그래서 현재 공극의 부피를 말합니다. 물론 공극률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지? 일단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토양 부피에 대한 공극의 부피야. 그러면 공극 자체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현재 보면 공극률도 줄어들겠죠. 근데 순간 다 틀렸지. 자, 공극의 크기는 작아진다. 맞는 말 되겠죠? 답은 4번. 네. 자, 4번. 자, 4번은 일단 이것들 만들어진 기원에 따라 나눈 것. 자, A 같은 경우에는 깨진 파편들이 쌓인 것. 이건 세설정이죠. 자, B는 침전물. 이건 화학적. 그리고 생물체 있으니까 C는 이건 유기적이 되겠지. 그리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집괴암은 안 했어. 여기는 화산역이 주로 쌓인 걸 집괴암이라 그래. 집괴암. 근데 화산역뿐만 아니라 원래 화산 쇄설물에는 가장 작은 것 화산진, 그 다음 화산재, 그 다음 화산역. 화산역이 원래 자갈 크기인데 이 화산 자갈 크기보다 더 큰 애들을 화산탄과 암계라 그래. 그래서 가끔 화산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그래서 화산탄과 화산역이 이게 모여서 된 애들을 우리가 집괴암이라 그럽니다.
이런 이름 정도 기억을 좀 하자. 자, ABC 기온에 따라 나눈 거 맞지? 자, 사암, 셰일, 여감은 입자 크기. 사암은 모래, 그러니까 점토에서 모래까지. 셰일은 점토, 여감은 점토, 모래, 자갈까지죠? 입자 크기에 따라 분류한 거 맞지? 자, 해수의 녹은 물질 퇴적돼 굳어진 것. 이거는 이 말 그대로 물에 녹아서 있던 애들이 침전된 것. 이거는 화학적 퇴적암이죠? 그대로 맞겠지? 자, 석회암은 아까 우리 고생대 때 석회암 이야기했잖아? 자, 어디서 만들어진다? 하천 밑에야. 석회암 어디라고 그랬지? 아이고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바다라고 했잖아, 바다. 석회암은 바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삼엽충이나 완종류 같은 경우에 바다에 살던 생물들이야. 그리고 강원도는 지금 육지잖아? 과거에 원래 바다였지만 이게 융기돼서 지금 육지로 드러나 있는 상황이야.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럼 이건 틀렸고. 자, 바다 환경이란 것. 하나만 더 얘기하면, 만약에 하천 상류. 어쨌든 하천이라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태적 환경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거죠? 육상, 연안, 해상 중에? 어디? 육상이죠, 육상. 하천은 육상이잖아? 육진에서 하천이 있는 거지? 육상이야. 근데 우리 석회암은 바다에 녹아있던 CaE 플러스와 CO3E 마이너스가 결합돼서 침전된 것. 탄산칼슘이 침전된 것. 바다입니다. 바다. 자, 넘어갈게. 자, 5번. 자, 5번은 뭐 간단하죠. A는 풍화침식이니까 세설성. 화산 분출물 역시 세설성이었죠. 자, 침전과 증발은 화학적. 답은 2번 되겠죠. 집괴함은 화산역과 화산탄, 바로 화산 분출물에 의해서 쌓인 것. 자, 넘어갈게. 자, 7번. 자, 사암, 음유암 섞고 나와 있는데, 각각 일단 원인에 따라 나눈다 되어 있는데, 자, 가와 나는 세설성 퇴적암. 맞죠? 세설성, 사암, 세설성. 그리고 응유암도 역시 세설성이지 화산 폐설물이 쌓인 것. 맞고. 자, 나는 화강암 풍화로. 아니죠. 응유암은 화산재가 쌓인 거지? 틀렸고. 자, 다는 화산 분출물이 퇴적되어서 굳은 것. 자, 다는 화산 분출물이 아니죠. 이거는 소화된 황산 칼슘에 그랬습니다. 황산 칼슘. 물속에 녹아있던 애들이 침전돼서 역시 가라앉는 거였지. 자, 화산 분출물은 나가 되겠지. 답은 1번 되겠지. 석고는 다시 말하지만 물속에 녹아있던 애들이 침전된 것, 화학적 퇴적합니다. 자, 넘어 되겠습니까? 자, 8번. 자, 8번은, 자, 가에서 층리가 관찰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퇴적암들은 층리가 잘 발달해진, 그대로 쌓여서 된 애들이니까, 현재 층리가 잘 발달합니다. 셰일 역시 세설성 퇴적암으로, 퇴적암이니까 층리가 잘 나타나겠지? 자, 나는 생물의 유해가 쌓여서 된 것. 나는 유기적이니까, 유기적은 생물 유해 맞죠? 맞고. 자, 석회암은 다에 해당된다. 자, 다를 보게 되면 유기적도 되고, 화학적도 되고. 맞죠? 맞지? 특히 유기적은 석회암 같은 경우 뭐 있습니까? 뭐가 쌓인 거였지? 유기적. 조개 껍데기나 삼엽충이야? 조개 껍데기나 뭐였죠? 산호, 산호. 산호였지? 산호 기억나나? 자, 참고로 산호는 얕고 따뜻한 바다에 산다. 산호. 자, 참고로 석회암뿐만 아니라 척트도 유기적에 들어가죠? 화학적도 되고 유기적도 되고. 척트, 규질 성분이 쌓인 건데 생물 같은 경우에는 플랑크톤 같은 거, 규질, 껍질을 가진 플랑크톤 이런 애들도 역시 척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답은 5번. 자, 9번. 자, 지금 기온에 따라 분류한 건데, 자, 화학적 있으면 일단 이거 A는 유기적 되겠죠? 석탄이 있으니까 구분 가능하지. 석탄은 식물이 쌓인 거니까. 자, B는 세설성 될 거고. 자, A는 유기적 퇴적암 맞지? 자, 응유암 B는, 자, 응유암은 비어예이다. 응유암은 화산재가 쌓인 것, 세설성 맞지? 자, 암염은 해수 증발, 침전.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이 정의 자체를 그대로 쓴 거지. 화학적 퇴적암 속하죠. 답은 5번. 어려운 건 없네. 넘어갈게. 자, 10번. 자, 쭉 가게 되면, 자, 석회암은 AC를 거쳐서 형성된다. AC라는 것은 화산 쇄설물이 현재 오면 C라는 것은 속성작용이죠. 어쨌거나 화산 쇄설물이 쌓일 텐데, 아니지. 석회암은 물속에 녹아있던 애들, 용해되어 있는 애들이 현재 오면 침전돼서 쌓이는 거지. 틀렸습니다.
자, C에서는 퇴적물의 공급이 감소한다. C를 다시 말하면 퇴적물이 퇴적함이 되는 과정은 속성작용이라고 그랬어. 이 속성작용은 다짐과 그리고 교결작용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압축과 교결, 다짐과 교결. 교결은 다른 말로 시멘트와 작용을 한다고 했다. 자, 공급 감소하고 밀도 증가하는 거 맞죠? 맞고. 자, BC를 거쳐서 형성된 암석, 구성 입자의 크기에 따라 분류한다. 자, BC라는 것은 어쨌거나 지금 B라는 과정은 쇠설물이 쌓인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점토나 모래나 자갈, 이들이 쌓인 거죠? 맞는 말이죠? 셰일, 삼, 여감 있잖아. 답은 5번. 자, 넘어갈게. 자, 11번. 자, 여기 나오는 건 점이층리죠? 자, 점이층리. 자, 물이나 바람의 흐름 자주 바뀌는 환경. 이거는 사층리죠? 자, 사층리는 물의 흐름이나 또는 바람에 따라서 입자들이, 퇴적물 입자들이 이동되면서 쌓여서 그거 현재 보면, 자, 층리 자체가 현재 사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 비스듬한 그 모습을 띠고 있는 거지. 자, 저착류에 의해서 운반된 퇴적물이 쌓인 것. 맞지? 대륙 사면을 따라서 무너짐이 생기면 대륙 사면에 따라서 다양한 크기 입자들이 막 흘러내리는데 흙탕물과 같이 막 흘러내려. 그리고 저탁류라고 불렀고 이 저탁류가 그대로 그 흐름의 끝이 되는 곳이 바로 대륙대였지. 그 대륙대에 쌓이는데 큰 입자부터 낙하 속도가 빨라서 먼저 도달해서 쌓이게 되고 그 위에 점차 올라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거였지. 맞는 말이죠? 자, 지층 역전 여부 판단할 수 있다. 당연하지. 왜냐면 올라갈수록 입자 크기가 작아지니까. 원래 위아래 모습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니까 역전 여부 가능하지. 자, 이건 역전이 안 된 모습이지. 답은 4번. 자, 넘어갈게. 자, 13번. 자, 간하다 보게 되면 자, 간은 연흔, 나는 사층리. 자, 그리고 다는 건열. 자, 참고로 간은 지금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가는 수직 얕은 곳 맞고 나는 사층리. 자, 나에서 A, B. 참고로 역전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아래로 오목하고 그리고 경사진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랬어. 바람이나 또는 물이. 그래서 이거는 물 또는 바람의 방향은 A에서 B. 맞는 말 되겠죠? 자, 다는 건조한 환경. 자, 다는 건조한 환경 맞지? 맞지만 뭐라 했냐면 건조한 환경에 퇴적된 후에 물 밑에 가라앉아서 이 구조를 만들었다 그랬어. 그 말은 물 속에서 이 구조를 만들었다 그 말이잖아. 아니지. 젖어 있는 애가 마르면서 수축하게 되고 이 갈라짐이 생기는 거지. 틀렸지? 건조기후 틀렸습니다. 자, 가다 중에 지층 역전된 것은 가이다. 맞는 말이죠? 자, 넘어도 되겠습니까? 넘어갈게. 자, 14번. 자, 태적 환경 쭉 나와 있는데 원래 우리가 육상, 해안, 그러니까 연안, 그리고 해상 되겠지? 자, A에서 B로, 자, A에서는 B에서보다 입자 크기가 큰 암석. 자, 상류 지역이야. 자, 여기까지 계곡물을 따라서 또는 하천물을 따라서 이동되면서 계속 서로 부딪히면서 계속 깨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점점 내려올수록 입자 크기는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 계곡 가면 큰 바위나 자갈들이 많지만 현재 우리 하천 그리고 바다 가면 점차 입자들은 작아지잖아. 자, 그래서 A에서는 큰 것 맞는 말이죠. 참고로 하나 더. 풍화 정도. 자, 흐르는 물에 따라서 또는 바람 따라 이동될수록 계속 서로 부딪힐 거니까 입자 크기는 계속 부서져서 작아질 거야. 그래서 풍화 정도가 심할수록 입자 크기는 작아진다. 그리고 모난 부분들은 뾰족뾰족한 부분들 서로 부딪히면서 깎여버리겠지? 그래서 이것들이 둥글둥글해집니다. 그 둥글둥글한 정도를 우리가 원마도라 그러지. 그래서 풍화가 많이 될수록 입자 크기는 작아지고 원마도는 증가한다. 원마도는 둥글둥글한 정도, 둥근 정도를 말한다. 이 두 가지는 커지겠죠? 자, 그럼 기억은 맞고 입자 크기가 점점 작아진 것. 그리고 니은 역시 이 내용과 관련된 거야. A에서는 B에서보다 입자가 각지고 덜 둥글다. 맞지? 점차 내려올수록 풍화가 많이 될수록 더 둥그러지는 거지. 원마도는 커지는 거죠. 자, C에서는 연흔이 형성되기도 한다. 연흔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호수든 바다든 얕은 곳에 물결 치면서 그 물결의 흔적이 바닥에 남긴 거예요. 그럼 C라는 것은 바닷가, 연안이니까 당연히 충분히 이게 생길 수가 있겠죠? 얕은 바다니까.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죠? 자, 넘어가 되겠습니까? 자, 넘어갈게. 자, 16번. 자, 공룡발자국 해안가에 있는데, 참고로 이 공룡발자국은 육지에서 만들어졌다, 바다에서 만들어졌다. 공룡발자국. 바닷속에 들어가서 얘가 바닷속에서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 육지야. 그래서 육성층이라고 했잖아.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환경을 알려줬잖아. 고성과 해남, 이 공룡 발자국이 많이 나타나는데 모두 다 호수 또는 호수 주변이야. 아니 지금은 바닷가에 있지. 해남도 바닷가에 있어. 근데 이것들은 원래 바닷가를 지나가면서 만든 게 아니라 원래는 육지였지만 여러 가지 지각 변동 때문에 지금은 바다인 환경이 된 거야. 중요한 건 모두 다 육지에서 호수 주변에서 만들어진 것. 육성층이야. 자, 일단 중생대 맞고 층리 발달한 것. 층리 보게 되면 지금 이것들이 태저감이기 때문에 당연히 층리를 발달하겠죠. 그리고 옆에 가로 줄무늬가 좀 보이죠? 자, 태저감 맞고 바다 환경 아니지. 이건 육지에서 만들었다 얘기를 했습니다. 육성층이야. 자, 파도에 의해서 침식작용. 이게 파도에 침식받으면서 이게 드러난 거지. 그래서 그리고 이런 절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도에 의해서 깨져서 침식당해서 생긴 절벽에서 파식절벽. 바닷물에 의해서 깨져서 만든 것 해식절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보면 절벽, 파식절벽 또는 해식절벽이란다. 파도에 의해서 침식돼서 만들어진 애들이야. 자, 17번. 17번은 이거 연원이죠? 뭐 쉽지. 얕은 바다 될 거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자, 사층리, 점이층리, 건열. 참고로 역전된 건 가다가 역전됐네. 역전. 자, 가는 삼, 다는 쉐일. 참고로 사층리 같은 경우에 삼의 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사층리는 얕은 곳이 될 건데 얕은 곳도 있지만 사막도 있죠. 이런 환경이겠습니다. 그래서 사막 주로 다 모래가 되겠지. 근데 원래 모래뿐만 아니라 작은 점토 입자도 가능합니다. 가능해. 근데 주로 현재 보면 모래 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건 모래, 미사, 점토. 미사란 말은 모래 사자. 특히 작은 모래 입자를 말해요. 그렇지만 주로 모래 입자들이 역시나 많더라. 자, 건열 같은 경우에는 갈라짐이 생겨야 되는 거지. 이 갈라짐이 잘 생길 수 있는 현재 아주 입자들이 고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축하면서 현재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럼 현재 그 갈라짐이 생기는 것. 자, 건열은 특히 셰일, 점토 맞습니다. 자, 바람의 영향이 자주 변하는 사막. 사막은 사층리. 가가 되겠죠? 자, 태적물이 건조한 환경 노출된 것. 다 맞지? 자, 가다는 정상인 상태, 나는 역전. 이거 반대로 말했지? 역전된 건 가다가 역전이다. 답은 2번. 자, 넘어갈게. 자, 가나다 태백시 구문소 쭉 나와 있는데, 자, 태백시 구문소, 이거는 석회암으로 유명하다 그랬지? 석회암이니까 바다 환경이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는 고생대 표준화석. 표준화석이란 말은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야.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공룡도 중생대, 화폐석은 신생대. 이렇게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들을 표준화석이라고 그래. 참고로 태적 환경을 알려주는 애들을 시상화석이라 하지. 이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표준화석이란 말은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들이다. 자, 맞고. 자, 나가 형성될 당시 이 지역 얕은 물. 연원이니까 얕은 물 맞고. 자, 다는 셰일보다 여강. 아니죠. 아까 건열은 셰일 입자들이 고울 때, 입자들이 작을 때 잘 만들어진다 그랬지? 답은 3번. 자, 넘어갈게. 자, 20번. 자, 시화호 주변. 자, 기억은 중생대. 기억 공룡 화석이니까 공룡이니까 중생대 맞겠죠? 자, 니은암석 생성 당시 기포 빠져나갔다. 기포 빠져나가려면 이거는 화성암이 될 것이고 화성암 중에서도 화산암이 되겠지. 화산암. 그리고 특히 현무암이 가능하죠? 화산암은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 있는데 가스들이 쉽게 도망가려면 유동성이 커야 돼, 작아야 돼? 기공이란 말은 공기가 빠져나가면 생긴 구멍을 말해. 기포가 잘 빠져나가려면, 공기가 잘 빠져나가려면 유동성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 그래야지만 쉽게 빠져나가죠? 점성은 작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바로 현무암에서 잘 나타나는 거지. 자, 지금 층리가 나타났으니까 태저감을 말하는 거지. 자, 특히 현재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구조는 바로 타포니를 말하겠지. 타포니. 자, 관찰 결과 현재 보면 자, 이 지역은 태저감 맞는 말이죠. 층리가 있고 화석이 있으니까 이거는 태저감이 되겠지. 답은 3번. 자, 22번. 자, 얼마 남았다. 자, 지금 구문소하고 울산바위 나와 있는데, 자, 구문소는 석회암. 고생대 거지? 자, 울산바위는 언제 거라 그랬죠?
화강암. 우리나라 화강암은 모두 다 언제라고? 중생대. 중생대. 그리고 현무암은 모두 다 신생대. 화산 분출은. 자, 갈게. 자, 가는 바다에서 생성된 태저감. 맞죠? 석회암 바다죠? 맞고. 자, 가는 나보다 먼저. 가는 고생대, 나는 중생대니까 고생대 먼저 맞지? 자, 가에는 염리, 나에는 주상절리. 참고로 둘 다 틀렸는데 염리 좀 추가로 할게. 염리가 뭐냐면 자, 층리라는 건 태저감에서 생기는 선구조. 전리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성암에 생기는 선구조에 갈라진 것. 근데 염리는 뭐냐면 이건 변성암에 생기는 선구조를 말합니다. 염리라는 건. 자, 염리라는 건 변성암에 나타나는 선구조다. 참고로 얇게 되어 있는 선을 편리라 그러고 그리고 좀 더 굵은 띠로 되어 있는 건 편마라 그랬어. 그래서 편암, 편마암 한번 들어봤을 거야. 편암에 나타나는 게 편리, 편마암에 나타나는 게 편마. 선 한 점 보면 얇은 선, 굵은 띠. 염리라는 것은 변성암이다. 일단 이거는 현재 염리가 아니라 태저감이니까 층리겠죠. 그리고 화강암이니까 주상절리가 아니라 판상절리가 되겠지. 융기되고 위에 있던 애들이 풍화침식에서 제거되면서 압력 제거에 의한 판상절리였지. 자, 마지막. 자, 23번. 자, 지금 북한산과 지금 마이산 나와 있는데 북한산은 화강암. 그리고 마이산은 뭐지? 마이산은 여감이죠. 자갈 빠져나가 생긴 타포니가 많잖아. 자, 중생되고 둘 다 이것도 중생되지. 둘 다 중생됩니다. 자, 간은 압력 감소 형성. 맞죠? 현재 보면 원래 땅속 깊은 곳에 원래 심성암이었는데 현재 이게 융기가 되고 위에 있던 것들이 제거가 되면서 드러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전리들이 나타나지. 자, 나에서 타포니는 열과 압력. 참고로 여기서 열과 압력이라는 것은 변성을 말해. 열과 압력이라는 것은. 근데 이 타포니라는 것은 여감에서 자갈 또는 바위가 빠져나간 후에 풍화 침식이 집중되면서 폐허해지는 움푹한 구조지. 이게 상관없지. 다시 말하지만 열과 압력이라는 건 변성을 말한다. 변성. 근데 이건 변성과는 상관없죠. 자, 가는 나보다 더 고온 환경. 자, 화강암과 여감이야. 여감은 다 어쨌든 태저감은 다 지표상에서 만들어진 거지. 근데 화강암은 땅속 깊은 곳에 만들어졌지. 심성암이잖아. 그러면 땅속 깊은 곳이니까 온도가 높겠지. 고온 환경 맞지? 그래서 가는 심성암이니까 땅속 깊은 곳에 만들었으니까 더 고온 환경 맞는 말이죠. 답은 4번. 자, 새롭게 내용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지질 구조. 자, 내용 정리할게. 지질 구조. 지질 구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습곡이나 단층. 이런 구조들 말합니다. 제일 처음 할게 습곡. 자, 우리가 그 판에 경계하면서 수렴 경계에서 습곡 산맥 만들어진다. 이걸 조산 운동이라 그랬지? 이미 어느 정도 좀 배웠던 내용이야. 습곡이라는 것은 지층이 횡압력을 받아서 휘어진 구조를 습곡이라고 합니다. 습곡. 자, 횡압력이란 말은 가로 방향의 압력. 그러니까 양쪽에서 미는 걸 말하는 거지. 이 정의는 뒤에 단층에서 한번 더 정의를 내릴게. 자, 횡압력을 받아서 휘어져 있는 구조를 습곡이라고 한다. 곡. 자, 습곡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습곡의 구조. 자, 습곡의 구조는 제일 처음 배사. 배자가 등배자야, 등배자. 우리 등을 보면 약간 굽어 있잖아. 그래서 습곡에서 습곡 보면 이렇게 막 휘어 있을 건데 현재 위로 볼록한 부분을 우리가 배사라고 합니다. 배사. 그리고 배사와 반대로 아래로 오목한 부분을 향사라고 해요. 당연히 오목한 부분에 내가 물을 흘리면 이 오목한 부분에 물이 고이겠지? 물이 막 흘러서 향하겠지? 향한다 그 말이야. 자, 아래로 오목한 부분을 향사라고 한다. 근데 이것은 지층에서의 위로 볼록 아래로 오목을 말하는 거야. 분명히 조심할 건 이거는 지형이 아니야. 지표에 드러나 있는 지형이 위로 볼록하다 아래로 오목한 것, 뭐 능선과 계곡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현재 보면 지층에서 휘어져 있는 구조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휘어져 있는 구조가 있다면 잠깐만. 자, 이거 설명하고 그림 그릴게. 설명하고 그릴게. 설명하고 하자. 자, 보면 위로 현재 보면 이 지층에서 위로 볼록한 부분이고 아래로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한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배사. 아래로 오목한 부분 이 부분이 향사가 되는 거지. 자, 하나만 더 할게. 자, 설명하고 그림 그리자.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A는 배사일까 향사일까? 배사.
배사. 이렇게 틀린다고. 지형이 아니라고. 지형이 아니라 습곡이라는 것은 지층이 휘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지층만 봐야 돼. 지층만.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이 지형이 아무리 볼록하더라도 이 지형을 보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이 지층들을 봐야지. 그럼 A는 아래로 오목한 구조지? 그럼 이건 바로 이거는 향사가 되는 거지. B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로 볼록하잖아? 원래 습곡이란 건 지층이 휘어진 구조야. 그럼 지층만 보라 그 말이야. 아무리 지형이 볼록하고 오목하고 이게 상관없어. 상관없어. 이거는 풍화집식 받아서 깎인 거고 쌓인 거니까 상관없이 밑에 있는 지층을 봐라. 그래서 향사와 배사 구분할 수 있다. 됐죠? 자, 다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습곡축이 있는데 습곡축은 자, 습곡 중앙의 축이야. 습곡 중앙의 축. 자, 습곡이란 것이 휘어진 구조니까 그 중앙이란 말은 가장 많이 휘어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습곡 중앙이라는 것은 가장 많이 휘어진 부분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게 되면 위로 봉고단 건 배사, 아래로 향한 건 향사가 되겠지? 그래서 배사와 향사의 그 중앙 부분이 되는 그것이 바로 습곡축이 됩니다. 가장 많이 휘어진 부분, 이것을 습곡축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자 그림 한번 볼게. 자, 다시 갈게. 자, 이 부분이 바로 현재 우리 습곡축이 되겠죠? 뭐 배사뿐만 아니라 향사도 가장 많이 휘어진 부분이라면 습곡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 이렇다. 자, 여기 보면 지금 향사축 쪽 봤을 때 가장 많이 휘어진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습곡축이 되는 거지. 또는 배사 쪽에도 이쪽이 가장 많이 휘어진 것, 이게 바로 습곡축이 되는 거지. 그런데 자, 생각해봐. 원래 지층이라는 게 지금 이 그림에서는 주황색과 파란색 두 개 층이 있지만 실제 이 두 개 층만 나타나는 게 아니지. 뭐냐면 이 주황색만 하더라도 아주 얇은 층이 겹겹이 쌓인 거야. 그러면 그 얇은 층 하나 층 다 모두 다 습곡축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자, 한번 화면 봐봐. 화면 봐봐. 원래 얇은 층 하나하나마다 습곡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얇은 층도 습곡축, 그 아래도 얇은 층이 있으면 습곡축 다 있겠지. 그러면 축을 계속 연결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선을 쭉 연결하면 뭐가 됩니까? 선을 쭉 그렇지, 면이 되지. 그래서 이 습곡축 면을 연결하면 이거 바로 습곡축 면이라 그래요. 자, 다시 넘어갈게. 자, 습곡 중앙의 축은 배사축, 배사 있는 곳은 배사축, 그리고 향사축이 있겠지? 그리고 이 축들을 쭉 연결하면, 선들을 연결하면 면이 되더라. 그래서 이게 습곡축 면이 되는 거지. 면, 습곡축을 연결한 면을 습곡축 면이라고 한다. 자, 넘어갈게. 자, 그리고 날개, 구조의 마지막 내용인데, 자, 날개는 축의 양쪽을 말합니다. 습곡축 양쪽의 경사면을 날개라고 그래요. 간단히 그림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하나의 지층면을 표현했다면 가운데 습곡축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면, 원래 각 층들의 습곡축을 연결하면 습곡축 면이 될 거고 양쪽에 경사진 곳을 날개라고 칭한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만 그림 그릴게. 간단하게. 자, 습곡의 종류. 자,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많겠지만 우리가 다루는 건 세 가지. 자, 정습곡. 자, 정습곡, 경사습곡, 횡화습곡 이런 게 있는데 자, 항상 기준 따르는 건 이거야. 수평면과 습곡축면이 이루는 각이야. 수평면이란 수평면과 아까 습곡축면이 있죠? 습곡축면이 이루는 각. 근데 수평면에 대해서 습곡축면이 거의 수직으로 서 있으면 이걸 정습곡이라고 한다. 이런 모습이야. 이런 모습. 정습곡은 자, 지금 여기에 습곡축면을 그려보면 이렇죠. 이게 지금 파란 게 수평선, 수평면, 수평선입니다. 여기 들어서 습곡축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습곡축면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서로 수직인 관계지. 거의 수직이지. 이걸 정습곡이라고 그래. 원래는 완벽한 수직만 말하는 건 아니야. 거의 수직이야. 원래는 80도 이상이야. 둘 사이 각이 80도 이상이면 정습곡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각도까지 여러분들 물어보진 않아. 그래서 거의 수직인 건 정습곡. 그런데 자, 경사습곡. 자, 역시 마찬가지 조건은 자, 수평면과 습곡축면 이 두 개가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각도를 가진다 그 말이지. 수평면과 습곡축면이 서로 경사져 있다. 어떤 각을 가진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평선이 있고
자, 스콕축을 연결한 스콕축 면. 자, 지금 이 그림은 스콕축 면의 단면이야. 단면이다 보니까 선으로 표현한 거고, 두 개가 어느 정도의 각을 가진다 그 말이지. 서로 경사져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경사습곡. 참고로 각도를 말한다면 10도에서 80도 사이를 우리가 경사습곡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 각도는 여러분한테 언급되지 않는다. 자, 거기 서 있는 건 정습곡, 약간 기울어진 건 경사습곡. 생각하시면 돼. 경사습곡. 자, 그리고 하나 더. 횡와습곡. 횡이란 말은 가로, 와란 말은 누워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수평면에 대해서 수콕축면이 거의 누워가지고 두 개가 거의 나란한 걸 말해요. 수평면과 수콕축면, 자, 둘이 거의 나란한 관계. 이런 겁니다. 그림 봐봐. 자, 완전히 이렇게 기울어 누워있어. 그러면 수평선이 있을 것이고 이게 누워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아주 각도가 둘 사이 각도 작지? 거의 나란하면 가깝지? 그걸 말한 거야. 원래는 정확히 정의를 따지면 10도 이하를 말해. 10도 이하를. 근데 이 각도는 다시 말하지만 언급이 안 돼. 거의 누워있는 것. 그래서 현재 정상적인 똑바로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약간 기울어진 모습, 그리고 완전히 기울어서 수평선 거의 나란한 구조. 와란 말은 누울 와자야. 그래서 가로로 누웠다 그 말이 되는 거죠.